저는 생각에 저희가 그 애기원이나 아니면 저기 에너지 기술 저기 뭐죠 그 센터 그 지금 접촉하신데 네 그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표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갈까 이런 게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을 만약에 타겟으로 할 건가, 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의 장점이 있다면 태양광의 굉장히 또 치명적인 단점도 저는 존재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광 우리가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하나만을 대상으로 할 건가?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 연사를 좀 만나서 방향을 잡아가다가 보면 태양광 쪽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갈 건가? 표준 쪽에 어떻게 다가갈 건가? 아마도 표준이다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에 상당히 기술적인 표준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쪽 전공자들이 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공자를 쫓아가는 그런 거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좀 비전문가이지만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떨까? 이것도 한번 좀 저는 그거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저희가 그 첫날에 얘기한 거는 리포트를 좀 하나 일종의 말은 좀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걸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일단은 목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네, 컨텐츠를 먼저 우리가 좀 잡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좀 쉬워지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가 한번 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놓고 한번 서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요런 걸 좀 가지고 가자 요런 게 좀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논의했던 게 결국은 태양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하고 날씨라든가 기온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자료를 좀 받든 서울시에서 또 자료를 좀 받든 뭐 미세먼지 이런 것까지가 아마 여기에 다 관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스로 좀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 자료들과 빅데이터 분석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신재생 에너지도 보고서에 들어가고 저희 팀에서 좀 주력으로 가고자 하는 표준과 관련된 그게 한 챕터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메인 챕터가 좀 돼야지 되겠죠. 교수님, 질문 하나. 제가 카톡방에 올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태양광 사업을 딱 검색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놨어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 이게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장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처음엔 투자한 거 대비 뭐 이득이 많은 것 같은데 15년, 20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놓고 일반론적인 전부 다 써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은 서서히 상승을 하는데 그거 대비 지금 태양광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거기에 비해서 결코 앞서지 못하는 수익성, 금융 쪽으로다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일반인들의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회원 중에서 한번 태양광 사업하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네, 네. 이걸 파악하는 게 네. 그래서 그게 정확히 이 파악이 지금 많은 사업자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약간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도 일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점심시간에 보내주신 거 개괄적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그쪽의 주전공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저는 상당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다. 태양광 패널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폐기를 하게 됐을 때 그 폐기 환경적인 문제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런 그리고 지금 저 허가상에서 야산 같은 거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자연편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 조율이 안 되면 뭐 정권 차원에서도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 패널 발전을 한다고 산림을 엄청나게 파괴를 하거든요. 그게 그 산림 파괴는 태양광 발전을 이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그렇게 산림을 파괴하고 나서 거기를 그 녹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은 없애버리고 지가가 변동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막에다가 설치한다, 바다 위에다 설치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다라는 거죠. 네. 진짜 여기냐 물론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약간 떨어진 얘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엊그제 또 국감에서 이제 우리 장관 의원들이 막 다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신재생 에너지 문제점을 굉장히 야당은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전 산업, 뭐 탈원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야당하고 여당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야당은 굉장히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 이슈화하려고 하고 또 주요 외지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산지는 다 태양광으로 높이니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전국 산지에다 다 쌓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는 아파트, 가정용 태양광, 건물 태양광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빈 그렇죠. 실제로 산지 비율은 전체 얼마 안 되는 우리 거죠. 항공기국에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상 폭력이 또 들어가는 거고 전체 30년까지 20% 정도로 하려고 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뭐 지열에 10에서 20% 정도, 2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러니까요. 너무 단점만 꼬집어서 부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은 원전도 뭐 40년을 쓰든 5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폐기하게 되면 그 발전소를 폐기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은 그 역시도 또 어마어마한 거죠.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원전 한기가 보통 지금 APR 1400이면 1400메가죠. 그럼 태양광을 1400메가 원전 한기 분량을 하려면 여의도 면적이 몇 개가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여의도에 수십 개가 있어야 되는 태양광.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조만조만씩 다 합치면 근데 이제 그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겠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뭐 어떠한 포커스든 어떠한 관점이든 간에 분명히 빛이 있으면 금지가 있게 마련인 거고요. 사실 우리가 태양광 패널 쪽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잘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있는 그 LED 그 야간에 비치는 그게 결국은 태양광 패널, 그 작은 패널 옆에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 주간에 전기 받아갖고서 결국은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그건 아주 상당히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일이 전기 다 안 깔고도 가능한. 그래서 저희는 뭐 여기서 굳이 단점을 갖고 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저는 가급적 문제점 제한으로만
조금 다룰 뿐 네. 단점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그렇죠. 예. 장점인 측면에서 부정적이 있다면 장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부정적인 거를 더 덮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게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오히려 바른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일반인들한테 혼란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도 개념을 그렇죠.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네요. 네네. 이렇게만 설명하다가 금방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메이저 언론들이 문제가 많네. 그래서 이제 예로 딱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신재생에 표준하고 태양광을 표준하려면은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패널은 여기 산지에다 까는 거라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그걸 이제 모듈이라고 해요. 네네. 아니 그 모듈을 패널을 쫙 부르는 건데 실제로 문제가 지금 전국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유리를 태양광으로 파느냐, 네네. 태양광 셀로 하느냐. 그러려면은 표준이 있어야 돼요. 네. 기술 예.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아파트도 밖으로 보이면서 또 그 뭐지 복사율도 네네. 최소화하면서 네네. 이 아파트 그 유리창이랄지 이런 걸 전부 공공 학교의 유리창이랄지 이런 거 다 태양광 셀로 풀 수 있는 표준화 방법이 뭐냐 그렇죠. 이런 것도 네. 하나의 방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태양광 쪽에 저희가 표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쪽 전공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표준을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표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만도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 바로 그 교수님 말씀 100% 공감을 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한테는 장관상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저희가 그냥 괜히 하는 그런데 얘기지. 어쨌든 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네. 한정돼 있고 네.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반환점 네, 네. 들어가니까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목차가 네, 네. 정해지고 예. 처음에는 어쨌든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공부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쭉 보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워낙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넓습니다. 넓지 않습니까? 너무 넓습니다. 그거를 제 생각 그걸 다 결론에서 그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많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가 필요다 전략적인 방향 정도만 제시를 해도 충분히 우리 연구한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하나의 포커스는 태양광으로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대로. 앞으로 풍력,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이 별로 유리하지 않나요? 풍력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기 대관령 가다가 보면 지금 그 풍력 발전 많이 있잖아요. 경주도 그다음에 저기 토암사. 저기 김포공항 가도 거기 있죠. 두 대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게 과연 제가 어쩌다가 지나가 보지만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할 때 시간이나 리소스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다 해도 좋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저희가 한정적이니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초이스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의 결과가 좀 돋보일 수 있고 더 의미가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대표는 태양광이니까 남들이 이해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기도 쉬워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그쪽으로다가 저도 결론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제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 컨텐츠를 갖고 우리가 이제 조율하는 작업을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이 이게 다 옳은 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개요. 신재생 에너지란 뭔가, 여기에는 이제 여러 분야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책자를 하나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리포트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뭐 이 파일을 저희가 PDF 버전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우리 전체 우리 수업 듣는 모든 그 원어들한테 다 하나씩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비록 우리 조는 아닐지라도 다른 분들도 신재생 에너지가 뭘까 이거였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대단한 기술 자료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는 좀 자유로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 제너럴하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들자.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타겟을 좀 잡아서 표준화에 대한 어떤 제한 정도. 네. 그렇게 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희 어떤 무리한 욕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효율적으로다가 연구와 정리가 진행되려면은 교수님께서 그렇게 콘텐츠 목차를 갖다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가자고 정해지면은 그 목차 부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분담을 해서 토론이 다 같이 하긴 하겠지만은 자료를 정리하는 거는 좀 분담을 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다가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는 기술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통계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경제성 관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룹해서 그렇게 좀 조사를 하면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인터넷에서요 이렇게 딱 치니까 또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또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떠니까 나 괜히 또 이상한 질문 던지면 안 될 것 같다 보기만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뭘 얼마만 내면은 뭐 이렇게 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업이 이 판매 여러 가지 옵션이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는 일반인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은데 업체를 우리가 중고 다층에서 사면은 뭐뭐를 봐야 된다라듯이 우리 일반 소비자에서 태양광 업체 여러 가지 판매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평가해야 된다, 그러한 궁금점도 좀 생겼어요. 이건 아마 그냥 궁금점만 생겼어요. 필요한 건지 모르겠죠. 전문가 중에 교수님 이런 분이 국내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태양광 표준화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을 하신 전문가가 있는지 저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애기연이라든가 여기에는 분명히 여기에 표준화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재생 외부 전문가의 어떤 좀 그 지식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하나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태양광 산업 또는 태양광 관련된 표준화 이쪽에 그래도 조예가 있으신 이런 분을 한번 좀 컨택을 해서, 제가 그 애기연에 오늘 제가 여쭤보니까 애기연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태양광 쪽으로.
국제 표준화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좀 한번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주중도 좋고 아니면 뭐 주말도 좋고 해서 별도 미팅을 저희가 이 수업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만약에 뭐 일정이 서로 좀 바쁘면 몇 분이라도 모여서 한 절반 정도만 모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몇 분만이라도 모여서 그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부탁을 드릴 때는 좀 뭐 이렇게 좀 한 20, 30분 발표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면 좋죠. 아니면 부가 자료 같은 게 좀 있으면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혹시 이런 자료 없을까요? 이런 게 이제 또 요청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 제 생각에는 다 이제 바쁘시고 시간 내시기가 어렵지만은 이게 처음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가능하면 빨리 그거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공통된 시간도 정하고 이제 그분들이 또 오실 수 있는 그것도 정해가지고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두 분을 모신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어레인지를 좀 잘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레인지 잘하고 그분들하고도 어레인지를 잘해서 그냥 뭐 토요일 날 오전에 한다든지 오후에 한다든지 어디에서 딱 모여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하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표준 쪽에서 표준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좀 제너럴하게 조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결코 태양광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쪽 전문가가 계신데 이미 기존의 표준이 완성이 됐거나 또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만의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 그 분석의 결과가 여기 표준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표준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렇게까지만 가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을 어떻게 표준하고 연결을 시키냐. 그렇죠. 작년말 보도자료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많은 아이디어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코어. 어차피 이 보도자료를 구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뒤에 대략적인 신재생 전반은 나와 있는 거예요. 까먹고 그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 금방 못 적응이 여기 앞에가 여기도 이 표준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대략 다 나와요. KTC가 어딘가요? 저입니다. 아, 그래요? 기타 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다 약어로 쓰니까 어디가 어딘지 요즘 잘 몰라서. 아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나와 있어요. 실제 이걸 평가를 하고 있죠, 저희. 이것도 밴드에 올려두세요. 요 파일. 아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냥 그 신재생 에너지 표준화 전략. 신재생 에너지. 2013년자인데 이게 R&D 과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저때 저 R&D 과제로 저희 연구원 장비를 구축을 했죠. 시험 설비를 구축을 결제 안 하는지 이게 정말 싫어하거든요. 국제 표준화의 경우는 앞에가 맨 먼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재 그 IC에서 그 따로 신제 ISO RE를
국가를 만들었는데 13년 기준으로 157종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뭐 태양광이 가장 많네요. 가장 많죠. 66종으로. 이미 어차피 판체적이 돼 있는 네, 네. 그 이후로 많은 게 또 추가됐어요. 네. 5년 전이에요. 네. 두 가지 하나만 있다고요. 우리 60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컨텐츠 교수님 컨텐츠 네, 짜시는데 알겠습니다. 저 이제 치과 자료, 그 표준 자료 올린 게 뭐냐면, 보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새로운 기구를, 잇몸 필요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손잡이에서 칼날이 몇 도드가 더 잘 되더라, 뭐 해가지고, 의견을 올려서, 그게 채택이 되면은, 같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 특허도 아니고, 독점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먼저 올린 데가 유리하게 진행되면, 먼저 이 국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도 아마 해봤는데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여기가 먼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더욱더 그 제일 좋은 합리성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신재생 일반적인 그 재미있게 설명해 놓은 자료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네. 어차피 앞에 서두로 들어가야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네네네. 예. 나머지 이제 컨텐츠가 짜리면 판별로 나가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끼리의 어떤 워크샵. 네네. 예. 워크샵으로 예. 해서 어쨌든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도 되고요. 네네. KTC에서도 되고. 예. 뭐, 병원에서 어디, 해도 되고. 교통병원.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운전은 저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할 적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그마한 소그룹이니까 만약에 위치 좋은 끝나가서 식사라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 했는데 보면 요즘에 회의실 빌려주잖아요. 싸게 뭐 한 10명이면은 25,000원에 2시간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토지 이런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끝나고 뭘 먹을 것인가를 제일 먼저 하고 좋습니다. 그 근처에 그런 사무실 있는가 정하고 그다음 날짜 정하는 것은 일단 교수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 몇 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몇 개 해서 최대 공약수로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관공의 전문가분은 제가 다음 주 초까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확정을 어떤 분이 좀 와서 설명을 해주실지 그거를 좀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쭤보세요. 뭐 드시고 싶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태양광 쪽으로 이 표준화하고 계시니까 이분도 모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죠? 뭐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사실 근데 이거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 설명하기가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런 분야가 굉장히. 그렇죠. 사실 뭐 저런 정도 분야면 뭐 사실 좀 우리가 이야기가 좀 기술자 그걸 관련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강의하신 분 기준으로 해주시면 딱 좋은데 오늘 강의하신 분은 제 입장에서 너무 버거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 보고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구나. 질문 중에 워낙 이 표준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이 ICT 표준 아마 거의 최고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애견에 있는 그분도 제가 한번 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업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분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데 여기에 관한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 태양광 쪽에서는 너무 깊은 스페셜 표준보다는 강의하신 태양광의 전반적인 표준이 좀 어떠한가, 표준화 동향은 또 어떤가, 이런 쪽으로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을 먼저 드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콘텐츠를 정해 주실 거니까 콘텐츠만 나와도 우리도 좀 목표 지향점이 좀 구체화가 되는 그렇죠. 거고
또 강연을 요청하시는 분한테도 우리가 요런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런 차원에서 좀 요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방향성을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하여튼 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점에서 또는 세계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분야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또 어떻게 지금 변천되고 있는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산자부 백서를 보면 백서에 나오는 그 통계만 이렇게 한번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금방 나올 수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엮어가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주제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태양광 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게 또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표준하고 관련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준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표준 전문가도 표준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떤 종류의 표준이 나와 있는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 방향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태양광 표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러한 분야도 표준화가 혹시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제한 정도. 그 정도면 뭐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문가 다운 약간 기발함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약간 좀 가능하겠는데 뭔가가 좀 나중에 일본 말이지만 야마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자기 전공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깊을진 몰라도 폭넓은 생각을 하는 데는 오히려 또 한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제가 그 이메일 보니까 우리 여기 팀 중에 어느 한 팀에서 우리는 뭘 모르는가 이런 걸 갖고 한번 토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파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스마트시티 같았어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가, 이게 일단은 주제가 더 우선 더 주제라는 거죠. 스마트시티도 뭐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다 아나요? 모르죠. 오늘 스마트시티는 진짜 교통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업이 자기네 홍보용으로만 멋있게 그림을 펼쳐놨는데 앞으로 3, 4년도 더 경과를 봐야지. 저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부 원장님이 물론 치대를 나오셨지만 상상력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진짜 제가 아니요, 책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기발한 뭔가 약간 태양광 쪽에 아이디어를 하나 내주시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서. 아니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아닙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인터넷 보면요, 별별 그 기술 미래 세대 나오는데 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선에다가 그 넓은 태양광 아예 그걸 설치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뭐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한다는 거고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성 위성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뭐 다른 에너지 해가지고 지상에다가 뭐 한다는 거 유튜브 보고서 야 저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우주선 그 도킹 스테이션의 전원이 결국은 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 먼 거리에서 지상으로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서. 네. 그게 이제 무선 전력 전송. 지금 저희가 핸드폰 이거 무선으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기술이 더 확대되어지면 이게 그 무선으로 지금은 다 전선을 매개체로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에어로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보명당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전력공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약간 보명당하지 않나. 이거 보고 있으면 어찌됐거나 요즘에 나온 제품 중에요. 전원주택 가면 밤에 막 아까 이거 조그만한 거에 불 켜지는데 가격도 싸더라고요. 하나당 뭐 한 2만 원대? 누가 뭐 훔쳐가 뭐 어쩔 수 없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꽂아가지고 물론 뭐 훔쳐가려면 뭐 잘라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돈한 소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밤에 보니까는 쭉 주변 둘레 이렇게 했는데 전리가 안 들어간대요. 낮에 그 조그만한 태양광이 밤에 충분히 그 불빛을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쪽에 저희가 좀 접촉할 수 있으면 도로공사에 지금 그런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한 사례로서. 세종시 BRT 다니는 도로에 맞아요. 가운데 다 태양광 판넬이 다 깔려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그 저기 세종 오송역에 그 완전역까지서 그 가운데 전부 태양광 판넬이 깔려 있어요. 그런 땅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지붕을 다 이용하면 도시 내에서 전력을 70%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도 한번 기사를 읽어봤고 그래서 자꾸 뒤져보니까는 태양광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관리공단 그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보니까 그 보급하는 그런 또 저기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말씀하신 뭐 도로공사 과장님 말씀하신 고성에서 거기 그런 것도 아마 그쪽 파트에다 물어보면은 그런 현황도 아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저는 그것도 분명히 아마 뭔가 표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표준화 없이 그냥 뭐 기판만 연결해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없으면 제한하죠. 그렇죠. 여담으로 독일이 태양광 사하라 사막을 전부 태양광으로 그거를 유럽 전체에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에너지 그게 데저트 테크노로지입니다. 데저트 사막의 테크놀로지 데저트 테크놀로지 사실 그게 한 10몇 년 하고 있는데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성하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뭐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실어 나오는 무조선이 이게 배터리선이 될 거라는 이제 시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를 유럽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케이블 깔 수가 없으니 대형 배터리 팩이 충전을 하고 그걸 유조선에 실어서 이제 실어 나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기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기술, ESS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ESS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유선 대신에 배터리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거 보니까 그것도 생각나네요. 뭐냐면 이 배터리의 그런 이 소모율보다는 생산대 연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를 쓰면 그게 효율이 더 높다는 것도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수소화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만든 이유가 충전용보다는 수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게 나중에
더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만 읽고 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막 아니, 나 이게 무슨 읽어본 거예요. 우리 교수님 정리하시려면 머리 좀 제가 다음 주가 조금 못 나오고요. 네. 다음 주가 좀 못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학회 발표가 요 가을이면 주계 학술 발표회가 대부분 또 다 있어서 이건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나올 수가 없고요. 교수님께서 밴드 자료를 올려주시면 네, 그렇게 그거를 하겠습니다.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걸 저희가 메모해서 밴드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이렇게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그 IS 프로젝트 4건을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IS에서 하는 줌 미팅 있죠? 그 줌 시스템이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시간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다 만납시다라고 하면 줌으로 저 홈페이지만 쌓아주면 그리로 들어오면 휴대전화 갖고서 거기서 서로가 회의가 다 가능합니다. 굳이 안 만난다 하더라도. 가서 줌이요? 네. 카톡방이 아니고. 아니. 카톡방도 있는데 줌은 회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원격 회의하는 시스템. 사용 안 해봤어요. 몰랐네. 원격 회의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아마 오늘도 저희 쪽에 줌 미팅이 하나 있거든요. 원격 회의하면 뭐 자료판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올릴 수도 있고. 화상회의겠죠. 네, 화상회의입니다. 사생입니까? 네, 화상회의입니다. 그게 요즘은 이제 ISO에서 그거 한번 채택해서 시간 중에서 줌 한번 해가지고 줌 한번 할까요? 네. 깔려있어야 될 거예요. 네? 앱이 깔려있어야 안 해봤는데. 예, 앱은 뭐 금방 깝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줌. 줌이 뭡니까? 스페링이 어떻게 ZO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웹엑스라는 시스템을 썼는데 IS에서 웹엑스보다는 지금 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기 써보니까. 줌 클라우드 미팅 이거 말하는 거죠? 네네. 예. 이게 3만 명 다운로드 했네 이게. 와, 줌 클라우드.